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14일) 볼리비아, (18일) 가나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있는 홍명보호가 소집 2일차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전체 26명 중 20명이 함께한 오늘 훈련은 소속팀 일정으로 어젯밤 합류한 카스트로프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카스트로프는 훈련 후 인터뷰에서 단점으로 지적되는 카드 관리 미흡 문제에 대해 대표팀에서는 레드카드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이 있다며 감독님의 필요에 따라서는 다양한 포지션에서도 이상 없이 역할을 잘 해내는 게 중요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17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코트디부아르와의 조별리그 F조 최종 3차전에서 전반 26분 김지성의 선제골과 후반 3분 정현웅의 추가골, 후반 42분 이용현의 페널티킥 골을 앞세워 3대1 승리를 거두고 조 2위로 월드컵 32강에 진출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외국인 투수 폰세가 최동원상을 직접 수상한 가운데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한화구단은 베테랑 포수 이재원의 플레잉 코치 역할을 제안했고 이재원이 이를 수락해 앞으로 선수와 코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IBK 기업은행의 베테랑 세터 김하경이 발목 부상 여파로 2라운드 결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IBK 기업은행에 따르면 김하경이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은 결과 오른쪽 발목 외측 인대 중 하나가 파열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다시 경기에 나서려면 8주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 김하경은 내일 시작되는 2라운드에는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신인 선수 최초로 한 경기에서 4개의 홈런을 터뜨린 애슬레틱스의 커츠가 만장일치 신인왕을 차지했습니다. 내셔널리그 신인왕은 애틀랜타의 포수 볼드윈이 1위표 21표를 얻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월간 점프볼의 편집장 정지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출연진들이 일정들이 굉장히 다 바쁘기 때문에 11월은 다양한 조합으로 함께하겠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은 두 분입니다. 네, 주코피 조현일 위정 위원과 네. 이름도 까먹었어요 제가. 이름 까먹었어요? 자, 박재민 위원 둘 다 네. 추억의 인물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추억의 인물이 됐어요. 네. 한가는 은퇴한다는 소문이 네, 방송계에서 이제 자리에서 빠지면 안 되네요. 그럼요. 네. 여기 중요합니다. 네. 나중에 정지욱 기자 따로만 한번 모시고 세 번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세 분이 다 연인 많이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조현일 위원, 네, 손대범 기자. 다 같이 오랫동안 봤기 네.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사실은 뭐 정 기자님이 가장 막내고, 네. 네. 할 말이 가장 많지 않을까. 근데 뭐 사실 다들 한두 살 차이여서 거기서 네. 거기죠. 뭐. 네. 경력도 거의 1, 2년 차이여가지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농구 소식 즐겁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BL 소식부터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난 한 주간 흐름을 짚기 위해서 먼저 순위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욱 기자가 순위표를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현재 창원 LG와 안양 정관장이 9승 4패로 공동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지금 경기를 하고 있죠. 원주 DB가 오늘 경기 제외하고 8승 4패로 3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게임을 하죠. 지금 수원 KT와 원주 DB. 오늘 경기에서 수원 KT가 이길 경우에는 두 팀이
지금 원주 DB와 수원 KT가 반 게임 차 줄어들게 됩니다. 네. 부산 KCC가 4위, SK가 5할 승률 복귀해서 6위에 있고요. 그 밑으로 현대모비스, 삼성, 소노 그리고 시즌 초반에 계속 패를 냈던 한국가스공사가 여전히 최하위에 있습니다. 네. 정관장이 공동 선두지만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말에 사실 실망스러운 또 연패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다행히도 주말 원정 경기에서 또 현대모비스를 잡으면서 또 선두에 도약했고요. 현재 지금 선두 자리가 계속해서 지금 공동 자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느 팀이든 간에 연패는 곧 쭉 추락할 것 같다는 위기감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에 정관장이 5연승 중이었습니다. 파죽지세로 1위로 치고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재밌는 포인트는 이 연승을 깬 팀이 바로 만년 꼴찌였던 하지만 이번 시즌은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서울 삼성이란 말이죠. 네, 이 삼성이 지난 시즌에는 2점 농구를 했던 팀인데 올 시즌에는 완전히 3점 농구로 변모를 하면서 이 3점이 잘 들어가는 날은 어떻게 손이 될 수가 없을 정도로 터지기 때문에 그 경기가 마침 정관장의 경기에서 네. 3점슛이 터졌고 무려 3점슛 13개가 터지면서 89대 7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흐름을 타는가 싶었으나 삼성이 그대로 다시 2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3점슛 팀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네. 신기하게도 정관장을 상대로 1라운드 때도 삼성이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이상하게 정관장 선수들도 물어보면은 삼성을 만나면 약간 좀 안 풀린다. 네. 그런 말하고 있는데 이게 또 하나의 또 징크스가 되기 전에 또 3라운드에서는 정관장이 또 승리를 거둬야지만 또 될 것 같고요. 또 삼성 역시나 이 유례없는 홈 10연전인데 네. 그 기회를 좀 잘 못 살린 것 같습니다. 자, 삼성 진짜 팀 평균 득점 1위더라고요. 맞습니다. 3점슛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실제로 이제 그 농구에서는 그 기대 득점이라 하죠. 그 부분에서도 삼성이 3점슛이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한 시즌 만에 팀이 드라마틱하게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네. 어쨌든 지금 뭐 당장 뭐 성적은 중하위권에는 있지만 그 변화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희망적인 출발을 하고 있는 삼성인데 그런데 이대성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큰 변수이자 악재가 생겼습니다. 네. 이대성 선수의 몸 상태는 어느 정도로 전해지고 있나요? 일단 지난 경기 중에 이제 무릎을 살짝 다쳤는데 아주 큰 부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짧으면 4주, 길게는 8주가 필요하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고요. 하지만 김영호 감독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하게 날짜를 정해놓기보다는 길게 보고 시즌도 길기 때문에 또 항상 시즌은 좀 마라톤에 많이 비유하는 김영호 감독이기 때문에요. 이대성 선수 확실히 낫기 전에 좀 복귀 안 시키겠다는 네.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대성 선수의 부재가 삼성에 미칠 영향. 분명히 뭐 안 좋은 일이라는 건 확실하지만 이 여파가 어느 정도일까라고 보시나요? 아마 당장은 크게 두드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대영 선수가 볼을 소유하고 있는 시간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다른 쪽 공격에 죽는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결국 선수들의 페이스가 시즌이 치를수록 떨어지길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때는 어쨌든 볼 컨트롤하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마침 그 떨어진 시기에 이대성 선수의 복귀가 한번 맞물리면 괜찮은 효과가 한번 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1월 20일부터 이제 피바 월드컵 예선이에요. 피바 예선 때문에 2주 정도 브레이크가 있거든요. 네. 아마 이때 이대성 선수가 좀 돌아오지 않을까 싶고 그때쯤이면 좀 약간 안 맞는 부분들 좀 맞춰가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대성 선수가 나간 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삼성이 또 흐름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약간 좀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승 후보로 꼽히는 부산 KCC의 허운 선수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복귀 효과 있어 보이나요? 당장은 뭐 크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운 선수가 그 전에도 새로 KCC 합류하면서 선수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로 팀워크를 맞출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네네. 물론 허운 선수가 복귀한 첫 경기에서 마침 또 복귀 전이 KT하고 경기였기 네. 때문에 관심을 모았는데 그 경기에서는 KCC가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그 다음 경기에서는 또 LG에게 완패를 당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허운 선수 스스로도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KCC는 좀 경기를 거듭하고 이 선수들끼리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좀 더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그렇습니다. 어제 LG하고 대결을 했는데 완패였습니다. 그리고 턴오버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 경기는 사실
제가 보면서도 돈 내고 본 관중들이 좀 약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KCC의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네. 또 지고 있는데도 사실 방관하는 모습도 보였었고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허운 선수뿐만 아니라 뭐 최주영 선수도 몸이 안 좋아 보였고 이 LG의 수비에 막히다 보니 좀 어려운 경기를 펼쳤었는데 다행스럽게도 KCC가 이제 오랜 원정 경기를 끝내고 원정 13연전이었어요. 홈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홈에서 치르게 되는데 이때 조금 반등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하위 가스공사가 반등할 조짐을 보이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나긴 연패 끝에 2연승 그래도 올렸어요. 네, 일단 외국인 선수 퍼킨 선수가 합류하면서 공격 옵션이 생겼기 때문에 좀 풀리곤 있는데 하지만 그 경기력이 아주 뭐 딱히 좋다고 할 수는 없고 전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그나마 네. 괜찮아 보이는 거다. 다만 외국인 선수 교체를 통해서 반등의 여지는 만들었다는 정도로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순위표를 보면요. 원주 DB와 서울 SK가 연승 중인데 SK는 초반 부진하다가 다시 5할 승률을 맞춘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자밀원이와 안영준 선수가 돌아오다 보니까 SK 특유의 또 속공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또 강팀인 정관장을 2점 차로 따돌렸고 또 바로 다음 S더비에서도 이 삼성을 꺾으면서 또 1라운드 패배를 서력했거든요. 지금 현재 분위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EASL만 잘 극복한다면은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원주 DB는 현재 4연승 중이네요. 네, 아무래도 그 팀들이 대부분 요즘에 지난 시즌부터 저득점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경기당 거의 40점을 합작하는 앨런슨, 알바노 이 원투퍼치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DB는 굉장히 좀 무게감이 실리고 있죠. 그래서 LG를 꺾고 잠시 공동 1위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만 워낙 이 두 선수에 대한 위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만 이제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이 선수들에 대한 견제도 계속 심해질 건데 이 부분은 또 DB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건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김선영 선수를 들여온 수원 KT 현재 3연패 중입니다. 네, 김선영 선수가 지금 뒤꿈치 부상 때문에 약간 좀 결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KT도 시원시원한 공격이 좀처럼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외곽슛도 약한 팀인데 소노에 막히다 보니까 또 3연패에 빠지게 됐고 오늘 경기에서는 또 카굴랑한 선수가 잘해준 덕분인지 지금 DB를 상대로 5점 차로 앞서고 있거든요. 오늘 이겨야지만 또 선두권에 계속 머무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경 감독도 역시나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오늘 연승 중인 원주 DB 그리고 연패 중인 수원 KT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팀은 팀 순위상으로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대결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자, 말씀대로라면은 현재 5점 차까지 점수가 줄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4쿼터 들어서 DB가 8득점하는 동안 KT가 1점밖에 못 넣네요. 네, 일단 KT가 좀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4쿼터 한 6분 가량 남았고요. 58대 53으로 KT가 앞서고 있는데 사실 아까는 한때는 15점 이상까지도 벌어졌었는데 네. 지금 KT의 득점이 지지부진한 사이에 DB가 추격을 하는 양상입니다. 자, 그리고 신인 드래프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신인 드래프트 행사가 있는데 네. 일단 순위 드래프트에 앞서서 이제 원래 KBL은 드래프트 앞서서 일주 전에 순위 추첨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순위 추첨에서 정관장이 단 7%의 확률을 뚫고 행운의 주인공이 됐죠. 네, 1순위를 품에 안았습니다. 정관장은 지난 시즌에도 지금 1순위를 뽑았는데 2년 연속 1순위를 뽑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관장의 좋은 기운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즌 성적도 굉장히 좋고요. 네, 뭐 지난 시즌부터 뭐 네잎 클로버를 또 휴대폰에 껴놓고 올 정도로 뭐 지극정성으로 또 간절함을 보였었고 사실 뭐 다른 팀들도 간절함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모구단 같은 경우는 드래곤볼 7개를 모아가지고 또 기도를 했다는 분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간절했었는데 정관장에게 1순위가 돌아갔고 또 원주 DB가 또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탈락을 아깝게 좀 탈락했었는데 2순위가 됐습니다. 또 KCC가 3순위, 소노가 4순위, 삼성이 지금 사실 가장 1순위가 간절했던 팀인데 그렇죠. 5순위로 미끄러졌고요. 대구한국가스공사 6순위, 현대모비스와 KT가 7순위와 8순위.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 올랐던 LG와 SK가 각각 이제 추첨과 관계없이 LG가 10순위, SK가 9순위가 됐습니다. 네. 요거는 약간 좀 그 하위 팀이 요즘 KBL에서는 계속해서 연이어서 하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팀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약간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요. 원래는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 좀 순위 그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이게 하위권 팀에게 확률이 너무 많이 가니 이거를 바꾸자 해서 동등하게 또 갔었는데 또 위에 플레이오프 올라간 팀에서 또 상위 순번이 자꾸 나오니까 다시 바꿔서 지금 하위권 팀에게 확률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도 이번에 7%를 뚫고 지금 정관장이 나오게 된 상황이어서 이 룰을
어쨌든 구단들이 각자 상황에 맞게 바꿀 게 아니라 아예 딱 어느 정도 정착을 시켜서 그러다 보면 어쩌다가 확률이 낮은 확률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일일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막 룰을 막 바꾸고 이런 상황이 오니까 그렇죠.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다른 리그 같은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하나요? 우리랑 비슷하게 하나요? 근데 사실 플레이오프 탈락한 팀에게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가는 건 사실인데 네. 그렇다고 또 NBA를 봐도 뭐 대놓고 지는 탱킹이라고 하는 또 그런 절차를 밟는 팀들이 꼭 상위권에 그렇죠. 올라가는 법도 없습니다. 음. NBA도 마찬가지로 예상 외로 또 1순위 가져가는 팀도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운에 맡기는 게 말 그대로 추첨에 맡기는 게 제일 공평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모든 것은 하늘에 맡긴지. 네. 나는 나의 일을 할 뿐. 네. 네. 어쨌거나 행운의 주인공은 정관장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이번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주목받고 있는 선수 누가 있을까요? 일단 고려대학교의 문유현 선수 지금 이제 음. 3학년을 마치고 조기 진출을 선언한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KT에서 뛰고 있는 문정현 선수의 친동생이죠. 네. 하지만 이 문정현 선수와는 다르게 완벽하게 가드 스타일의 선수고요. 뭐 지난 2년간 고려대학교가 대학리그 챔피언 결정전 우승할 때 있어서 뭐 4쿼터를 지배했던 대단한 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팀에 가든 간에 좀 제 몫을 할 것이라는 또 기대를 모으고 있고 또한 연세대학교의 이유진 선수라든지 또 이제 강동희 전 감독의 아들인 강성욱 선수라든지 자 이런 유망주들도 좀 상위권 지명 후보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드래프트에 맞물려서 뭐 하나 좀 꼽고 싶은 게 뭐 있다면 팬들 아무래도 예전에는 대학에서 뛰던 선수들이 바로 프로로 와서 네. 두각을 나타낸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팬들의 눈높이는 그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올라오는 선수들이 바로 프로를 지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운동을 전념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팬들의 눈높이는 이미 신인들이 오면 바로 와서 활약하길 바라는데 실제로는 선수의 실력 기량은 그게 되지 않는 거죠. 네네. 근데 이걸 두고 이제 지도자들은 요즘 애들은 농구를 너무 못해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결국 자라나는 선수들이 누구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배운 걸까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들의 지시를 받아서 그들의 그렇죠. 배움을 받아서 지금 이 정도 기량을 갖췄을 텐데 결국 그들을 지도하는 세대들이 스스로 지도한 선수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토들이 조금 본인들의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서 네네네. 예전에는 100명 중에 뭐 농구 선수 하나가 나온다고 했으면 지금은 50명 중에 하나가 나오는 시대여서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상황에 맞게 지도자들도 지도 방식이 변해야 되고 왜 당장 우리들도 우리 세 명 다 체벌을 받는 시대에 살아났잖아요. 예, 야만의 시대였죠. 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네. 이런 걸 당하지 않기 위해 했기 때문에 지금은 비폭력 시대가 됐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아마추어 지도자사에서도 가끔씩 이런 얘기들을 하면 농담 삼아 요즘 애들 좀 맞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단 예, 말이죠. 예. 농담 삼아지만 근데 그들도 지도자들도 정작 자신들도 어린 시절에는 그걸 정말 싫어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른들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생각에는 요즘 선수들이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본인들의 지도 방식도 좀 바꿔보고 예, 기본적으로는 물론 감독 코치로서의 내 삶, 내 돈벌이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들의 본질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질에 입각해서 선수를 좀 더 훌륭한 선수를 키워내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네. 요 말씀은 분명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고 한번 저희가 짚어볼 만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결과물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정지욱 기자의 말처럼 한번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말 WKBL도 시즌을 시작하죠. 네, 맞습니다. 16일에 이제 BNK 썸과 신한은행 간의 경기로 대장정에 돌입하게 되는데 뭐 이번 시즌 키워드는 단 하나입니다. 박지수 선수인데요. 1년 만에 WKBL에 돌아온 박지수의 KB가 과연 예상대로 우승에 거머쥐게 될지 아니면 또 새로운 또 챔피언이 등장할지가 이번 시즌 최고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뚜껑은 뭐 열어봐야 알겠지만 두 분이 보시기에 어떤 팀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까요? 뭐 일단 첫 손에 꼽히는 건 당연히 우리은행이고요. 지난 시즌에 전력이 온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김단비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정규리그 우승을 했단 말이죠. 예상을 깨고. 그런데 올 시즌에는 김단비와 함께했던 그 선수들이
성장을 했고 또 다른 보강도 이루어지면서 전력이 좀 강해지긴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박지수 선수가 워낙 막강한 존재이긴 하지만 견제 대상은 현재 우리은행이 첫 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WKBL 개막전 오는 16일 오후 2시 20분 BNK성과 신한은행의 맞대결로 시즌을 시작합니다. 자, 이어서 NBA 소식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월간 점프볼의 편집장 정지욱 기자,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NBA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기자가 이번 시즌부터 NBA 중계 해설도 하시잖아요. 네. 네. 졸려 죽겠습니다. 졸려요? 아, 이게 아침 9시 농구다 보니까 이게 밤낮으로 농구를 하다 보니까 아침에 피곤하시죠? 뇌를 가동해야 되니 너무 힘들고요. 네. NBA가 너무 빠르더라고요. 제가 19년 만에 중계를 다시 시작했는데 템포가 제가 생각했던 거가 너무 빨라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경기 결과는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경기 주요 경기 결과들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접전이 상당히 많았고 또 그만큼 흥미로운 결과도 많이 나왔습니다. 디트로이트와 워싱턴 간의 경기는 137대 135로 디트로이트가 이겼고요. 올랜도 매직과 포틀랜드는 올랜도가 3점 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LA 레이커스와 샬럿 간의 경기는 121대 111로 레이커스가 승리했고요. 이 마이애미와 클리브랜드 같은 경우는 연장까지 간 접전이었는데 마이애미가 140대 138로 이겼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 농구의 매력을 정말 제대로 전한 경기거든요. 나중에 꼭 하이라이트라도 꼭 찾아보시면은 야 0.4초가 이렇게 긴 시간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네. 샌안토니와 시카고와의 경기는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121대 117로 이겼고요. 미러키와 댈러스는 미러키가 116대 114로 승리. 피닉스와 뉴올리언스는 피닉스가 이겼고 이 미네소타와 유타의 경기는 미네소타. LA 클리퍼스가 또 애틀란타를 상대로 연패를 끊고자 했는데 결국 애틀란타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경기 뭐였을까요? 오늘 아무래도 디트로이트 오늘 접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와 워싱턴 위저드의 경기를 연장 접전까지 가는 명승부였는데요. 124대 127에서 네. 경기 종료 직전 디트로이트의 젠킨스 선수가 버저비터 3점 슛을 넣으면서 승부가 연장으로 갔습니다. 네. 연장 가서 이제 137대 135에서 CJ 맥컬럼 선수가 마지막에 회심의 레이업슛을 시도했지만 들어가지 않으면서 디트로이트가 승리를 했는데 디트로이트는 예상을 깨고 지금 7연승으로 동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디트로이트의 KD 커닝햄 선수가 46점 12리바운드 11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보통 그 시즌 시작하면 서브 컨퍼런스가 순위가 좀 촘촘한 편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동부 컨퍼런스가 꽤나 좀 타이트하게 돌아가네요. 정말 재밌게 흘러가고 있고 또 감독도 바뀌고 선수가 성장하면서 옛날에 그 동부가 아닙니다. 정말 경쟁력도 많이 올라온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동부 컨퍼런스 순위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디트로이트가 말씀드린 대로 7연승과 함께 9승 2패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밑에 뉴욕 닉스도 현재 4연승 중입니다. 6승 3패로 2위. 마이애미 히트도 3연승입니다. 7승 4패 3위. 그 밑으로 클리브랜드, 밀워키, 시카고, 필라델피아, 애틀란타, 토론토, 보스턴 이렇게 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서부 순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여전히 10승 1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이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5연승 후 잠깐 주춤하더니 다시 3연승을 달리면서 2위, 덴버 너게츠와 여러분의 LA 레이커스가 3,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휴스턴 로켓츠와 미네소타가 6, 7위, 5, 6위를 있고요. 골든 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다시 5할대 승률을 넘어서면서 6승 5패로 7위에 올라 있습니다. 피닉스가 3연승으로 그 뒤를 바싹 쫓고 있고 감독 교체에도 불구하고 포틀랜드가 5승 5패로 제법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멤피스가 따르고 있습니다. 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모두들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이번 시즌도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여전히 제일런 윌리엄스라든지 주요 선수가 좀 부상으로 들락날락하는데 이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지난 시즌 MVP 선수가 변함없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35득점을 기록하면서 멤피스를 따돌리고 또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눈길이 가는 팀은 샌안토니오입니다. 네. 예, 웬반야마의 활약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활약을 할 것이라고 예상은 됐었으나 그 기대를 뛰어넘는 활약을 그러니까 저런 모습일 줄은 몰랐어요. 저렇게 막 붕붕 날아다니면서 저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러면서 상대 팀에게도 약간 뭐랄까 상식 외의 수비 범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상대팀 패스르타가 좀 걸리는 상황도 네. 보이고 하는데 이 선수의 위력이 점점 더해지면서 샌안토니오가 생각보다 선전을 펼치고 있고 네. 실제로 그 제가 작년에 웬만하면 카드를 좀 사왔는데 네. 카드 가격이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재테크까지 네. 연결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외 선수들의 활약은 2주의 선수 소식으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동부 컨퍼런스에서 디트로이트를 선두로 이끌고 있는 케이드 커닝햄 선수와 그리고 서부 컨퍼런스 니콜라 요키치가 2주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뭐 커닝햄 같은 경우도 결장 없이 매 경기를 출전하면서 뭐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활약도 보여주고 있고 요키치 같은 경우는 트리플 더블이 이제 상수가 됐습니다. 이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지 않으면 부진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 경기 활약을 하고 있는데 평균 3점 이상을 올리면서 또 11.3 리바운드, 13.3 어시스트, 2스틸로 또 덴버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팀에서 좀 짚어보고 싶은 팀 어떤 팀이 있을까요? 한 팀만 꼽으신다면은 좀 주목해볼 만한 팀이 저는 그 댈러스 매버릭스 좀 꼽고 싶은데 기대를 많이 했어요. 쿠퍼 플래그의 등장 네네네. 때문에요. 그러나 뭐 쿠퍼 플래그가 오늘 잘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팀은 뭐 졌고 그리고 기대를 뭐 우승에 도전한다고 이제 트레이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앤서니 데이비스는 부상으로 아웃돼 있고 그래서 현재 다시 지금 댈러스가 부진하니까 다시 단장을 자르라 이런 반응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볼만한 팀입니다. 알겠습니다. 레이커스는 혹시 그 르브론 복귀 소식과 돈치치의 활약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돈치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활약을 해주고 있죠. 아직까지 뭐 득점 기준이 안 되다 보니까 득점왕에는 득점 레이스는 이름이 못 올라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득점 1위, 평균 38점 이상을 해주고 있고요. 르브론 제임스가 돌아온 다음에 이제 팀 케미가 좀 어떻게 바뀔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그것 때문에 안 돌아도 되지 않겠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 좋은 분위기가 르브론 제임스의 복귀로 좀 어떻게 바뀔지가 약간 좀 걱정도 되고 기대가 되고 그렇겠습니다. 이 시너지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네. 워낙 또 이제 걸출한 두 명이 동시에 있다 보면은 네. 분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수와 감독으로서 NBA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레니 윌킨스 감독의 별세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훌륭한 선수는 훌륭한 감독이 될 수 없다라는 게 농구의 그런 오랜 말이 있는데, 자 그걸 깬 인물 중 하나입니다. 레니 윌킨스. 자 위대한 명장 중 한 분이 이제 지난 10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통산 1,332승으로 이제 NBA 최초로 1,300승을 넘긴 감독이었고요. 비록 뭐 NBA 타이틀을 거머쥐지 못했지만 감독으로서 많은 전술도 남겼고, 또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대표팀도 이끌었고요. 또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당시에는 또 현재 유재학 감독을 도와서 한국 농구 대표 기술 고문을 지내기로 했었습니다. 유재학 감독이 기억하기로는 또 한국 농구에 와서 하는데 많은 분 굉장히 존중해 주셨고 네. 굉장히 점잖은 분이셨다고 이렇게 추억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KBL 농구 원주 DB와 수원 KT의 경기 소식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6대 62로 현재 수원 KT가 경기 2분여를 앞두고 6점 차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정지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